우리 모두 젊었을 때는 나이 들어서도 저렇게는 안 살아야지라고 다짐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이런 행동들을 추한 행동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다만 이러한 행동들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나 자신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함께 돌아보고 개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들과 함께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이 먹고 나도 모르게 하는 추한 행동 6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그때 내가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하면서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단기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방금 한 이야기는 잊어버리기 쉽지만 오래된 기억은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 겪었던 일을 마치 처음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박영수 씨는 가족 모임에서 딸에게 아버지, 그 이야기 오늘만 3번째예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지만 다른 가족들도 웃으며 맞장구를 치는 걸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딸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날만 해도 1970년대 회사 다닐 때 겪었던 에피소드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자주 했던 이야기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까지 같은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박영수 씨는 대화할 때 한 번 말한 이야기는 가급적 다시 꺼내지 않도록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주에 사는 이정호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손자 자랑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고 이 씨는 그 반응이 기분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한 친구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내 손자가 대학 갔다는 얘기 이번 주에만 5번은 들은 것 같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하는 말인 줄 알았지만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정호 씨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반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친구들이 반응해 주니 기분 좋게 이야기했을 뿐인데 정작 친구들은 이미 질려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경로당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과 통화할 때도, 이웃을 만났을 때도, 심지어 병원 대기실에서 처음 보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손자 자랑을 빠짐없이 했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단 말인가. 순간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맞장구를 쳐줬지만 속으로는 지겨워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대화를 나눈 내용을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신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록해 두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박영수 씨는 가족 모임에서 했던 이야기를 작은 수첩에 간단히 적어 두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이 얘기했었나 싶을 때 수첩을 보면 같은 이야기를 또 하려는 걸 막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과거의 이야기만 반복하지 않도록 현재의 삶에서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정호 씨는 이후로 손자 이야기를 줄이고 대신 최근에 새로 시작한 서예 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주제가 생기니 대화가 더 다양해졌고 친구들의 반응도 훨씬 적극적이었습니다. 또한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반응을 더 유심히 살피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웃으며 들어주다가 점점 반응이 시큰둥해지거나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 한다면 이미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영수 씨는 이후로 상대방의 표정과 반응을 살피며 대화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에 한 적 있나요? 라고 직접 물어보거나 한 번이라도 한 이야기라면 굳이 또 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노력하면 자신도 모르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행동은 남의 말에 끼어들은 행동입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대화의 주제를 갑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참을성의 감소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겪은 일이나 배운 교훈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지만 결국엔 대화의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70대 어르신의 딸은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가족 모임에서 누군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끝까지 듣지 않고 그거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는 하고 끼어드세요. 처음에는 경험을 나누려는 좋은 의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족들이 아버지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어요. 이 어르신의 딸은 계속해서 아버지, 그만 이야기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가족들 간의 대화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경험담이 흥미롭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된 이야기는 가족들의 피로감을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딸은 결국 아버지, 이번엔 우리 이야기 좀 들어봐요 라고 말할 정도로 대화의 흐름을 차단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철호 씨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퇴직 후 동창회에 자주 나가는데 친구들이 내 별명을 끼어드는 박 선생이라고 지었더라고요.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지만 녹음을 해보니 정말 남들 이야기에 자주 끼어들고 있더군요. 사회생활 할 때는 의견을 빨리 내는 게 미덕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오히려 대화를 방해하는 행동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어르신은 녹음을 통해 자신이 대화 중에 자주 끼어든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후로 조금씩 개선하려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3초 규칙을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난 후 최소 3초를 세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대화 중에 말을 끊지 않도록 하려면 상대방이 말할 때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 규칙을 지키다 보면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 중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나면 끼어들지 말고 간단히 메모해두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메모한 내용을 차례가 왔을 때 이야기하면 대화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중요한 이야기가 떠오를 때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여름 휴가는 어디로 가냐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떠오른 젊었을 때 해외여행 갔던 기억을 공유하고 싶다면 그 내용을 메모해두고 차례가 돌아왔을 때 이야기하면 됩니다.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관련 질문을 더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 친구가 최근 여행을 다녀왔다면 어떤 곳이 제일 좋았어요? 또는 어떤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갈 기회를 가지게 되고 그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화가 한층 더 풍성해지고 상대방의 말을 끼어들지 않고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주제를 존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화 주제를 갑자기 바꾸지 말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세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때때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떠오를 때가 많지만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는 그 주제를 끝까지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이번에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난 후에 그럼 직장 분위기는 어때? 또는 어떤 일이 제일 힘들었어요? 같은 질문을 덧붙이며 자연스럽게 대화의 흐름을 이어가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실천하면서 남의 말을 끼어드는 습관을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흐름을 존중하고 상대방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만으로도 대화가 훨씬 더 원활하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행동은 지나친 간섭과 충고입니다. 자녀나 손주,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 묻지도 않은 조언을 계속하거나 그들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행동입니다. 이는 오랜 인생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보호 본능에서 비롯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간섭은 대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그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대전에 사시는 한 70대 어르신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제가 40대 가장인데도 여전히 제 옷차림부터 식습관, 자녀 교육까지 모든 것에 조언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라라는 말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건 알지만 때로는 숨이 막힐 정도로 부담스러워요. 제 나이도 40대 후반이고 제 방식대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어머니는 여전히 이건 안 된다. 저건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하시죠. 처음엔 그냥 지나쳤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점점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르신의 아들은 처음에는 어머니의 조언을 받아들일 때도 있었지만 점차 자신만의 방식을 고수하고 싶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충고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어머니, 저도 이제 제 방식대로 하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 너도 잘 생각해봐 라고 답하며 여전히 조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양영순 씨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마트에서 젊은 엄마가 아이에게 과자를 사주는 모습을 보고 요즘 애들은 단 것만 먹어서 문제라며 충고했다가 큰 망신을 당했어요. 그 젊은 엄마가 처음 보는 분이 왜 간섭하세요? 라고 하더군요. 그제서야 내가 지나친 행동을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어르신은 자신의 충고가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표현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어린 아이에게 과자가 좋지 않다고 말한 것이었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그건 불편하고 불쾌한 간섭이었음을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지나친 간섭과 충고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요청받을 때만 조언하기가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할 때, 그때 조언을 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직장에서 고민을 털어놓을 때나 손주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그들의 요청에 따라 진지한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청이 없을 때는 불필요한 조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충고를 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던져보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또는 그 일에 대해 내가 어떻게 할지 궁금해라고 물어보는 방식을 택하면 상대방이 스스로 해결책을 떠올릴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먼저 던지면 상대방은 자신이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먼저 묻는 것이 좋습니다. 성인의 자율성 인정하기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녀나 주변 사람들이 성인이라면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자녀를 키우는 나이가 되었을 때는 더 이상 부모가 그들의 삶을 전반적으로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인정하고 자녀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이들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도 부모로서의 큰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직장 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부모는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신뢰를 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점 바꾸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저 나이였을 때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면 어떻게 느꼈을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아닌 나 자신이 그런 충고를 받았을 때 그것이 어떻게 느껴질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통해 자녀와 손주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간섭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다면 그저 내가 선택한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친 간섭과 충고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실천하면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보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행동은 불평과 비관적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면 현재의 사회의 젊은 세대, 정부, 심지어 날씨까지 모든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현하고 과거를 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우리 때는 으로 시작하는 말들이 대표적입니다. 과거의 경험과 비교하며 현재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많은 이들이 갖고 있는 습관이지만 그것이 반복될 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 76세 어르신의 손녀는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와 대화할 때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인내심이 없다. 우리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세요. 처음에는 귀담아 들었는데 모든 대화가 불평으로 끝나다 보니 할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어요. 이 손녀는 할아버지와의 대화에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자 점차 대화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아픈 반응을 알지 못한 채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지만 손녀는 이제 그 말들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한상우 씨는 자신의 변화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내가 녹음을 해서 들려주기 전까지는 내가 그렇게 불평을 많이 하는지 몰랐어요. 하루 중 대부분을 TV 뉴스를 보며 나라가 망한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더군요. 문득 내 젊은 시절을 돌아보니 우리 때도
어른들에게 비슷한 말을 들었다는 게 생각났습니다. 내가 그렇게 비관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 이유를 이해했지만 그게 사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 어르신은 처음에는 불평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했지만 아내의 말을 듣고 자신이 얼마나 자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후 그는 조금씩 그 태도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거를 미화하는 것보다는 현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한 노력에 들어갔습니다. 불평과 비관적인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감사일기 쓰기가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매일 밤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는 습관을 들이면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작은 감사는 하루하루의 불만을 줄이고 긍정적인 시각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날씨가 맑았던 것에 감사하다. 저녁 식사 후 가족과의 대화가 즐거웠다. 와 같은 작은 일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뉴스 찾기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요즘 뉴스는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이 많지만 그 속에서도 긍정적인 소식도 찾아 읽는 습관을 들이면 세상을 더 밝게 바라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좋은 일들이나 사람들이 겪은 어려움을 이겨낸 이야기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점차 자신의 시각을 넓히고 불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 공감 노력이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젊은 세대가 행동하는 방식이 무례하거나 지나치게 자유로워 보였을지 모르지만 현재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도 그들만의 고유한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 시절에는 이렇게 했지라고 말하기보다는 요즘 세대는 이런 부분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평전 멈추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불평을 하기 전에 이 말이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까? 라고 자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평이 아무리 길어져도 상황은 바뀌지 않으며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기만 합니다. 불평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순간에 떠오른 부정적인 생각을 잠시 멈추고 대신 해결책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너무 덥다라는 생각이 들 때, 덥지만 그래도 이 더운 날씨 속에서 힘내자고 생각을 전환하는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불평과 비관적인 태도를 줄이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지만 작은 노력들이 모여 나쁜 습관을 개선하고 더 나은 태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5번째로 살펴볼 행동은 고집과 변화 거부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시도하기를 거부하고 오래된 방식만 고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난 이렇게 살아왔어. 늙은 개에게 새로운 재주를 가르칠 수 없다는 식의 태도로 나타납니다. 이는 기존의 익숙한 방식을 고수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되며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불편하게 느끼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변화에 대한 거부는 종종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나 개인의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80대 어르신의 가족은 이런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도 나는 버튼식 전화기가 편하다며 거부하세요.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싶어 하시면서도 배우려 하지 않으니 답답할 때가 많아요.
또한 건강검진도 내 나이에 뭘 더 검사해. 어차피 다 늙었는데라며 거부하세요. 결국 아버지는 손주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건강에 대한 점검도 놓쳐가고 있어요. 손주들은 자주 연락하고 싶어 하는데 아버지께서는 그저 옛날 방식만 고집하셔서 가족 모두가 답답한 마음이 큽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고집이 강한 태도는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며 그로 인해 기회가 사라지고 중요한 관계에서도 소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건강검진처럼 일상적이고 중요한 변화를 거부하는 경우 결국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이영철 씨는 자신의 깨달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 후 친구들이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독서 모임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어려운 걸 왜 해? 그냥 만나면 되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만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모임에서 소외되었죠. 뒤늦게 배우려고 했지만 이미 다들 익숙해져 있어서 따라가기 어려웠어요. 미리 배워둘 걸 하는 후회가 들더군요. 이 어르신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부가 결국 사회적 관계에서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배우기를 거부하면서 중요한 사회적 활동에서 소외된 것이 큰 후회로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후회는 고집이 낳은 결과로 변화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고집과 변화 거부 성향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기입니다. 큰 변화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작은 것부터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기능을 하나씩 배워가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방식으로 적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큰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호기심 유지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하네라는 태도로 접근해 보세요.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템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면 배우는 과정이 더 재미있고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스마트폰에 대해 불편해도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학습을 시작해 보는 것이죠.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배움의 기쁨 기억하기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웠을 때의 성취감을 떠올려 보세요.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를 배우는 것은 단지 유용한 기능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성취감을 주는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어렵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이를 익혔을 때의 만족감은 매우 큽니다. 이런 기쁨을 기억하며 배움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줄이기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서 처음부터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수는 배움의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하세요. 처음부터 잘할 필요는 없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데 더 이상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도하는 것과 배워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고집과 변화 거부 성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더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변화가 두렵고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작은 노력들이 쌓이면 결국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행동은 외모와 건강관리 소홀입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뭐하러 라는 생각으로 외모와 건강관리에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옷차림이 단정하지 않거나 건강검진을 미루고 식습관이나 운동에 무관심해지는 모습은 나이가 들면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외부와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 74세 어르신의 친구는 이런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우리 친구는 예전에는 항상 깔끔하게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퇴직 후에는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꾸미냐며 점점 자신의 외모에 신경 쓰지 않게 되었어요. 옷도 아무거나 입고 머리도 잘 안 감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만남에 초대하는 일도 줄어들었죠.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퇴직 후 외모에 대한 관심을 줄인 결과 자신감이 떨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이 단순히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영순 씨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은퇴 후에 이제 편하게 살자는 생각으로 운동도 안 하고 먹고 싶은 것만 먹었어요. 그러다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죠.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하셔서 다시 걷기 시작하고 식단도 조절하고 있어요.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 어르신은 건강검진을 미루고 무심코 지나쳤던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겼지만 이를 되돌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건강을 포기할 수 없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긴 사례입니다. 외모와 건강관리 소홀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일상 루틴 만들기입니다. 매일 아침 몸 단장하고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출할 일이 적어지더라도 자신을 위해 매일 최소한의 준비를 하는 것이 외모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은 자신감을 높이고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작은 운동부터 시작하기입니다. 운동을 하는 것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하루 20분 걷기와 같은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하면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걷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운동이지만 꾸준히 하면 심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작은 운동은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정기검진 일정 잡기입니다. 건강검진을 미루지 말고 미리 캘린더에 건강검진 일정을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건강을 체크하면 작은 이상도 빠르게 발견할 수 있어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려면 검진 일정에 맞춰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존감 유지하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나이에 상관없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외모와 건강 관리를 지속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면 자연스럽게 외모나 건강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외적 변화와 건강 관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외모와 건강 관리는 나이가 들면서 더욱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돌보는 태도를 갖추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이 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게 되는 추한 행동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지혜를 쌓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중요한 부분은 자신을 돌아보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는 젊음의 아름다움과 함께 나이 들매 아름다움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성찰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 한두 가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진정한 나이를 결정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현명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